동네 노래교실에서 쫓겨난 주책바가지 노인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였으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그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되던 그의 낡은 흥얼거림 속에는 화려한 무대 뒤에 묻어둔 30년 전의 치명적인 단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던 이 힘없는 노인은 도대체 어떤 위험한 진짜를 품고 있기에 거대한 권력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입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하루는 오늘도 참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친 현실은 지루함과의 긴 싸움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만수님은 낡은 운동화 구겨 신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딱히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집에만 있자니 벽이 조여오는 것 같아 답답했거든요. 동네 공원을 2바퀴 돌고 나니 다리가 뻐근해져서 잠시 쉴 겸 근처 문화센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나 쐴 요량이었지요.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쿵짝쿵짝 신나는 반주 소리와 함께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더군요. 노래교실 수업이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님은 그 앞을 그냥 지나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국민 가수 최태진의 히트곡 아버지의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만수님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강사가 탬버린을 흔들며 아주 경박하게 박자를 쪼개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는 엉덩이를 살짝 흔들면서 아버지 신나게. 강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수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 노래는 그렇게 웃으며 부를 곡이 아니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피눈물이 맺혀 있는 뼈를 깎는 슬픔이 담긴 곡이었으니까요. 참다 못한 만수님은 벌컥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강생 수십 명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만수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가 강사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고는 반주기를 확 꺼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봐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강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만수님은 붉어진 얼굴로 강사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노래를 이따위로 가르쳐? 이게 춤추면서 부를 노래야? 아니, 할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당장 안 나가요? 수강생들이 야유를 퍼부으며 만수님을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경비원 불러.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만수님은 억울했습니다. 내 자식 같은 노래가 저렇게 천박하게 다뤄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힘없는 노인이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결국 씩씩거리는 숨만 몰아쉬며 등 떠밀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 쿵짝거리는 반주 소리가 들려오자 만수님은 복도 벽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쓰라렸지만 가슴속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님은 대낮부터 소주병을 땄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들이키며 TV를 켰는데 하필이면 화면 속에 또 그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받으며 아버지의 등을 부르는 가수 최태진. 사람들은 그를 가왕이라 부르며 환호하고 있었죠. 만수님은 TV 화면을 향해 먹던 멸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도둑놈. 뻔뻔한 도둑놈 같으니라고.
술 기운이 오르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친구라 믿었던 태진이가 만수님의 자취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던 날입니다. 만수야, 이번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라. 이 곡 내가 부르게 해주면 성공해서 꼭 갚을게.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사람 좋은 게 죄라고 악보를 넘겨줬던 게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태진이는 곡을 가져가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자기 이름으로 곡을 발표해 스타가 되었죠. 만수님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기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여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통기타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타줄을 튕겨보지만 조율이 안 돼 둔탁한 소리만 텅 하고 울립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만수님의 망가진 인생 같아서 노인은 기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오늘 밤도 쉽게 잠들기는 글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님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쓰린 속보다 더 아픈 건 어제 쫓겨나던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벽에 걸린 낡은 통기타를 둘러매고 만수님은 다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사와 수강생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어머, 저 영감님 또 왔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만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강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내가 어제는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내 노래 한 곡만 들어주면 다시는 안 오리다. 만수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겠죠. 좋아요. 딱 한 곡입니다. 대신 또 이상한 소리 지르시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강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만수님은 교실 중앙 의자에 걸터 앉아 기타를 잡았습니다. 반주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튜닝을 마친 기타 줄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만수님의 투박한 손가락이 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둥 하고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교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만수님이 부르기 시작한 아버지의 등은 사람들이 알던 그 신나는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끈적하고 슬픈 블루스 곡조였죠. 비바람 몰아쳐도 갈 곳 없는 내 신세야.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어수선하던 교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쉰 듯 하면서도 깊은 울림통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피 끓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흥겹게 박수 치려던 아주머니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만수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30년 세월의 한을 토해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무능한 가장이라며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 서러운 세월이 기타 선율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원곡 가수인 최태진이 부를 때는 느껴지지 않던 처절한 슬픔이 만수님의 목소리를 타고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껌을 씹던 아주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고 강사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만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마지막 기타 줄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만수님은 마지막 코드를 잡은 손을 떨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만수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교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할아버지 최고예요. 눈물 나서 혼났네. 하는 찬사가 쏟아졌죠. 만수님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주섬주섬 기타를 챙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가 닿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만 가보겠소. 안녕히들 계시오. 만수님이 교실을 빠져나가자 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몰래 찍은 동영상 속에는 만수님의 영혼을 울리는 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사는 흥분된 얼굴로 유튜브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충격. 노래교실 뒤집어 놓은 제아의 고수, 원곡 씹어드심. 이 작은 영상 하나가 만수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줄은 이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만수님의 발걸음이 어제와는 달리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속도가 참 무섭습니다. 강사가 재미삼아 올린 그 짧은 영상 하나가 밤사이 인터넷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만수님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10만, 50만을 넘기더니 기어코 100만 뷰를 훌쩍 넘겨버렸죠. 화면 속 만수님이 낡은 기타를 퉁기며 눈을 감고 노래하는 모습은 화려한 조명도 멋진 의상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구냐? 최태진보다 훨씬 낫다. 이게 진짜 원곡의 맛이다.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난다 등등 칭찬 일색이었죠. 하지만 정작 만수님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 이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시각 방송국 예능국 사무실은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습니다. 만수님의 딸 지은 씨는 이번 주 방송 편집 때문에 며칠째 야근 중이었죠. 그런데 후배 PD가 킥킥거리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보셨어요? 요즘 이 할아버지가 완전 떡상 중이에요. 노래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지은 씨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노래를 부르는 노인. 낡은 체크무늬 남방에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는 자신의 아버지 박만수 씨였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방네 저러고 다닌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이 알까봐 겁도 났지요. 지은 씨는 후배에게 얼른 치우라고 소리치고는 가방을 챙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만수님이 보였습니다. 만수님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계셨죠. 지은 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냐? 인터넷에 아빠 영상 돌아다니는 거 모르세요? 나이 드셔서 왜 사서 망신을 당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정말. 지은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만수님은 그제야 자신이 노래 부른 영상이 퍼졌다는 걸 알게 되셨죠. 하지만 딸의 날선 반응에 서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망신이라니. 나는 그저 내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그건 원래 내 노래야. 만수님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지은 씨는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소리.
아빠, 제발요. 그 노래는 최태진 씨 노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우기세요? 혹시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더니. 지은 씨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무능하고 조용하게만 살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내 노래라며 우기는 꼴이 영락없이 노망난 노인의 주정처럼 보였던 거죠. 만수님은 딸의 눈빛에서 경멸과 연민을 읽었습니다. 30년 전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지금 딸에게 미친 노인 취급을 받는 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됐다. 널 이해시키려던 내가 바보지. 만수님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긴 한숨 소리만 들려왔죠. 방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지은 씨의 가슴을 콕 찔렀지만 그녀는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최태진의 기획사 사무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매니저가 식은땀을 흘리며 태블릿 PC를 최태진에게 건넸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최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 그 기타 연주법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화면 속 만수의 눈빛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최태진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소파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알아봐. 이 영감탱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 막아. 조용히 처리하란 말이야. 최태진의 눈이 불안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덮어두었던 추악한 과거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님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다는 걸 양쪽 모두 직감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만수님의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이라는 굵직한 로고가 박힌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봉투였죠. 우편물을 받아든 아내는 손을 벌벌 떨며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태진 측이 보낸 것이었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한마디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수천만 원이라니 우리 집 다 팔아도 못 막아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퇴근한 지은 씨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제발요. 지금이라도 사과 영상 찍어서 올려요. 노인이 실수했다고, 치매기가 있어서 헛소리했다고 빌면 봐줄지도 몰라요. 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만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만수님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만수님은 식탁 위에 놓인 내용 증명을 집어들더니 거침없이 반으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의 울음소리를 갈랐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 이번엔 절대 안 피한다. 아빠, 나 시니어 슈퍼스타 나갈 거다. 거기 심사위원장에 최태진이 놈이 앉아있다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물을 거다. 그 노래 주인 진짜 누구냐고. 만수님의 선언에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밤 지은 씨는 잠든 아버지 몰래 베란다 창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끼고 돌던 낡은 라면 박스, 그 안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집착하는 과거의 망상을 깨트릴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아니면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PD로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안에는 1990년 날짜가 적힌 빛바랜 스프링 노트와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작곡 노트라고 적힌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악보와 가사들이 빼곡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던 지은 씨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제목, 지은이를 위한 자장가, 가재, 아버지의 등. 제목 밑에는 수정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가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아버지의 등 가사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세상이 너를 속여도 아빠가 여기 있다. 우유 냄새나는 내 뺨에. 지은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1990년 11월 태진이와라고 적힌 라벨. 지은 씨는 거실에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젊은 날 아버지와 최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야, 제발. 이 곡 놔주라. 너 지금 지은이 분유값도 없어서 쩔쩔매잖아. 내가 성공하면 갚을게. 내 성공하면 너랑 지은이 평생 책임진다니까? 안 돼. 이건 내 딸 주려고 만든 노래야. 팔 수 없어. 야, 이 멍청한 놈아.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당장 애 굶길 거야? 테이프 속 젊은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가져가라. 고 힘겹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능해서 음악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젖먹이 딸의 우유값을 벌기 위해 꿈을 팔고 영혼을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딸에게 짐이 될까봐 30년 넘게 그 무거운 침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던 겁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 씨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악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노래에 집착했는지, 왜 그토록 슬프게 불렀는지.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젊음이자 딸을 향한 헌신 그 자체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지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철없는 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낼 유능한 PD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밤새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그녀는 방송국 PD로서의 인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만 믿으세요. 제가 판 깔아드릴 테니 아빠는 노래만 하세요. 딸의 든든한 지원 사격에 만수님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시니어 슈퍼스타 예선 전날 만수님은 딸이 골라준 깔끔한 무대 의상을 입고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은 최태진은 참가자 명단에 있는 박만수라는 이름을 보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진짜 올 줄은 몰랐던 거죠. 만수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심사위원석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수님이 첫 소절을 뱉는 순간 최태진은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자취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자신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그 진짜가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와, 대박이다라며 감탄하는 동안
최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 최태진은 매니저를 시켜 만수님을 은밀한 대기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잠근 최태진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두툼한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만수야, 적당히 하자. 너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거 받고 조용히 집에 가라. 내가 이 나이에 가수해서 뭐 하겠냐? 만수님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죠. 태진아, 너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럼 뭐 명예라도 찾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나는 국민 가수고 너는 그냥 노망난 늙은이야. 최태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만수님은 테이블 위에 돈 봉투를 집어들어 최태진의 가슴팍에 던져버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돈다발이 추하게 흩어졌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나는 내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러 온 거야. 무대에서 보자. 만수님이 방을 나가자 최태진은 분을 참지 못해 테이블을 걷어찼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 뉴스 게시판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화제의 노래 할아버지, 알고 보니 상습 스토커, 단독, 최태진, 무명 시절 도와준 지인이라 참았는데 돈 없는 협박의 고통? 최태진 측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겁니다. 기사 댓글에는 노인네가 돈 욕심에 추하다, 사기꾼이었네 같은 악플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지만 만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연습실 거울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지은 씨 역시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네, 국가수죠? 필적 감정 좀 의뢰하려고요. 지은 씨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대망의 본선 생방송 날이 밝았습니다. 방송국 앞은 아침부터 최태진 팬클럽 회원들이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거짓말쟁이 박만수 퇴출,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말아라고 적힌 피켓들이 살벌하게 흔들렸습니다. 만수님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뒷문으로 겨우 방송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선 만수님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걸어두었던 무대 의상은 칼로 난도질되어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고 아끼던 통기타는 목이 부러진 채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스태프들이 달려와 난감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생방송 시작까지는 불과 30분. 의상을 수선할 시간도, 악기를 구할 시간도 없었죠. 누군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최태진 측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만수님은 부러진 기타를 어루만지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온 낡은 양복 재킷을 툭툭 털어 다시 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옷이 노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만수님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스태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생방송 큐 사인이 떨어지고 만수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관객석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야유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잡음이 들리더니 반주 박자가 제멋대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최태진이 사전에 큐시트를 조작해 음향 사고를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방송 사고 아니야? 객석이 술렁거리고 만수님은 박자를 놓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최태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참가자분, 기본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생방송 무대에서 박자도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탈락입니다. 탈락. 최태진의 호통에 만수님은 무대 중앙에 홀로 고립된 채 조명을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조정실에 있던 지은 씨가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음향 감독에게 소리쳤습니다. 감독님, 반주 다 꺼주세요. 지금 당장요. 뭐? 야, 방송사고야. 책임은 제가 집니다. 빨리 끄고 핀 조명만 남기세요. 지은 씨의 서슬 퍼런 외침에 감독이 황급히 페이더를 내렸습니다. 윙윙거리던 기계음이 뚝 끊기고 스튜디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만수님만을 비추는 하얀 조명 하나. 관객들의 야유도 최태진의 비웃음도 어둠에 묻혔습니다. 만수님은 눈앞이 캄캄했지만 곧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반주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 만수님은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반주 없는 정막을 깨고 그의 쉰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주가 뚝 끊긴 스튜디오는 무서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이 내뿜는 침묵이 만수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핀 조명 아래 선 만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화려한 가짜 껍데기들이 싹 사라지고 오직 자신과 마이크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만수님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아가야. 첫 소절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자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알던 아버지의 등 가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비바람 몰아쳐도 갈 곳 없는 내 신세로 시작해야 하는데 만수님은 전혀 엉뚱한 가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있던 최태진은 이때다 싶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기어이 가사를 까먹었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세상이 너를 속여도 아빠가 여기 있다. 우유 냄새나는 내 뺨에 내 거친 수염을 비비며 맹세한다. 만수님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운 용암 같았습니다. 그것은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젖먹이 딸을 품에 안고 꼬박밤을 새우며 흥얼거렸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장가였습니다. 기교도 없고 반주도 없었지만 만수님의 쉰 목소리가 공연장의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관객들은 어느새 입을 다물고 만수님의 입모양에 집중했습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늙은 아비의 참회록처럼 들려와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화면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지은 씨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였죠. 화면 가득 1990년 달력이 그려진 낡은 공책 한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꾹꾹 눌러 쓴 손글씨로 적힌 제목은 지은이를 위한 자장가.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가사는 지금 만수님이 부르고 있는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가사가 원래 저런 거였어? 관객들이 웅성거리며 화면과 만수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센스 있게 만수님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최태진은 당황해서 화면 꺼. 누가 저걸 틀었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만수님은 눈을 감고 노래의 마지막 소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야 불러보는구나. 노래가 끝나는 순간 만수님은 객석 어딘가에 있을 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리를 이제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응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뜨거운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 만수님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박만수를 연호하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심사위원장 최태진만이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더니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점수는 0점입니다. 이건 명백한 원곡 훼손이에요. 가사를 마음대로 바꾸다니 가수의 기본이 안 되어 있군요. 찬물을 끼얹는 독설에 관객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내려와라. 당신이 가수냐? 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졌죠. 옆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은 최태진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이 아니라 기적을 봤습니다. 기술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줄줄이 만점을 주자 최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전체에 찢어지는 듯한 기계음이 한번 울리더니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 씨가 주조정실에서 튼 결정적인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만수야, 제발 이 곡 놔주라. 너 지금 지은이 분유값도 없어서 쩔쩔매잖아. 내가 성공하면 갚을게. 응?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 젊은 날의 최태진이었습니다. 너무나 비굴하고 애절하게 곡을 구걸하는 목소리. 최태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끄라고. 그가 발악했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너랑 지은이 평생 책임진다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카메라는 사색이 된 최태진의 얼굴을 집요하게 비췄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그래프가 화면 한쪽에 떴는데 만수님의 막대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사기꾼, 도둑놈. 방청객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나올 기세이자 최태진은 겁을 먹고 매니저들 뒤로 숨었습니다. 그는 생방송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추태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결국 MC가 당황하며 급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압도적인 표 차이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자는 기호 1번 박만수님입니다. 천장에서 금가루가 쏟아지고 트로피가 만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수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트로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상은 제 노래가 아니라 제 딸아이의 잃어버린 우유값입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무대 아래에서 지은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님도 그제야 활짝 웃으며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그야말로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밤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TV 뉴스며 신문이며 온통 최태진의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찬사가 아니라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없고 가요계의 도둑,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최태진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경찰서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만수님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만수님의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유명 기획사부터 광고 회사까지 서로 모셔가겠다며 난리도 아니었죠. 선생님, 치킨 광고 한 번만 찍으시죠. 저희 기획사로 오시면 10억 드립니다. 하지만 만수님은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저 내 노래를 찾고 싶었던 박만수일 뿐이요. 만수님은 정장 차림으로 저작권 협회를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하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의 등 작곡가란에 적혀 있던 최태진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박만수라는 석자가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동안 최태진이 부당하게 챙겼던 저작권료가 정산되어 만수님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돈이었지만 만수님은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 내 식탁에는 모처럼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고소하게 퍼졌죠. 아내는 여보, 나 이제 동네에서 어깨 펴고 다녀요라며 상추쌈을 크게 싸서 남편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만수님은 오물오물 쌈을 씹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등 위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만수님은 베란다에 나가 밤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다가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가 노래할 때 정말 멋있었어요. 지은 씨가 쑥스러운 듯 건넨 말에 만수님의 눈가가 다시금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 무능하다고 원망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쳤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만수님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가슴속으로 시원한 밤 공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만수님은 여전히 그 문화센터에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수강생 명찰이 아니라 강사 박만수라고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있다는 점이죠. 예전엔 문전박대당했던 그 교실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선 수강생들로 북적입니다. 만수님의 수업을 들으려면 수강 신청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라니까요. 교실 문이 열리고 만수님이 들어서자와 하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만수님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단상에 섭니다. 칠판에는 노래는 입이 아니라 가슴으로라는 급훈이 적혀 있습니다. 자, 다들 힘 빼세요. 노래 잘하려고 기교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어제 먹은 밥심으로 살아온 세월로 툭툭 내뱉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수님의 구수한 강의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탬버린 흔들며 춤추던 예전 수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강생들은 만수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각자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박장대소하며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만수님에게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텅 빈 교실, 만수님은 기타줄을 조이며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맑은 목소리와 함께 뒷문이 열립니다. 유치원을 마친 손녀가 쪼르르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우리 강아지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니? 노래 배웠어. 내가 할아버지 노래 불러줄게. 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동요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타로 반주를 맞춰줍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춥니다. 1년 전 쫓겨나듯 나갔던 그 복도를 이제는 손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청명한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펼쳐져 있습니다. 만수님은 크게 기지개를 켜며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은퇴하면 끝인 줄 알았던 인생이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하이라이트를 맞이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문화센터 가을 학기 모집 현수막을 뒤로하고 만수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지, 암 그렇고 말고. 만수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멋진 전주곡을 끝내고 힘찬 일절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